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생명과학 아, 수업 세 번째 수업 호흡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화기와 순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호흡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혈관을 조금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혈관을 조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혈관은요, 크게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고 심실과 대부분 연결되어 있고요. 혈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 혈관벽이 두껍습니다. 여기 보면 혈관벽이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혈관벽이 두껍기 때문에 탄력성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맥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는 거고요. 우리는 동맥을 볼 수 없어요. 몸속 깊은 곳에 반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세혈관을 보시면 또 우리가 동맥을 지나서 온 몸의 조직세포에 가려면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고 있는 혈관인데요. 그 동맥과 혈관벽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 교환. 그다음에 온몸에 그림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을 국도라 표현한다면 모세혈관은 골목길, 그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그 길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입니다.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이에요. 그래서 주로 심방과 연결되어 있고요. 혈관벽이 동맥보다 얇고 탄력성이 좋다. 왜냐하면 혈압도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되고 있고요. 몸의 표면에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보이는 혈관들은 전부 다 정맥혈관입니다. 혈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혈액 그 중간에 판막이 존재하는 거예요. 판막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기 판막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요게 잘 안 되면 그 하지정맥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걸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혈관이라고 하는 걸 좀 더 해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세 가지로 분포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기에 대해서 할 건데 호흡기의 정의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기는 코, 기관, 기관지, 폐. 기관지는 이 기관을 통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을 기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의 정의를 좀 알았는데 넓은 숨 쉬는 것만이 그 호흡이 아니라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말고 생명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넣는 거죠. 우리가 포만과 산소를 반응시켜서 모두 포함된다는 거죠. 모우가 아니라 모두겠죠. 그렇게 좀 표현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호흡은 숨 쉬는 것 외에 에너지를 넣는 것까지를 호흡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호흡은 어떻게 되냐? 봅시다. 자, 호흡기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인데 들숨은 들이쉬는 숨이고 날숨은 내쉬는 숨입니다. 거기 성분은 이제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면서 들숨에는 산소가 많고요. 그 이산화탄소는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겠죠. 왜냐면 산소는 공기 중에서 산소는 0.03%밖에 없지만 날숨에는 5% 정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호흡기의 구조를 좀 보시면요. 어, 그, 이, 자, 호흡기 구조는 기본적으로 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에 있는 기관에서 양쪽으로 퍼지는 기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폐가 두 개 있습니다. 그 폐를 자세히 보면 여기 폐포인데 폐포는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감싸 있습니다. 산소는 들어가고 이산탄소는 나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흡기의 구조입니다. 자, 그럼 공기가 이동할 방법은 어떠냐? 자, 코에서 우리가 입으로 숨 쉰다는 게 아니라 코로 숨 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 그다음에 폐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일 먼저 코죠. 코가 하는 역할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죠.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차우면 우리 폐에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뜨거우면 또 폐에 망가지니까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고 습도를 맞춰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 속에 가는 털은
먼지를 걸러주고요. 끈끈한 액체인 우리 콧물은 이제 세균과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기관지는요. 기관은 안쪽에 섬모가 있어서 먼지나 세균을 걸러줍니다. 그래서 그 먼지나 세균들을 걸르는 것이 재채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채기들을 많이 할수록 먼지가 많은 쪽에 갈수록 재채기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의 구조 기본 기관은 이제 두 개의 기관 양쪽으로 갈라지는데요. 좌우폐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 기관지는 폐 속에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서 많이 나무에 가지가 막 날린 것처럼 기관지가 많아서 폐포가 많을수록 폐포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폐는 가우 한 개씩 있고요. 갈비뼈와 가르마로 둘러싼 흉곽. 흉곽이라는 건 가슴 흉자에 빌강 써서 가슴의 공간을 흉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흉곽에 폐가 들어있는데 이 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폐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수축 이완할 수 없기 때문에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움직임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는 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비뼈가 위로 올라오고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면 공간이 커지면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고요. 반대로 갈비뼈가 내려오고 가로막이 올라가면 이제 날숨이 되겠죠. 압력이 커지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포는 표면적으로 넓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기체기관이 폐포가 많을수록 소흡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니까 기체기관이 잘 일어나니까 훨씬 더 잘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포와 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뭐 마라톤 선수나 그러면 장거리 지구력이 필요한 운동 선수들은 이 폐포가 훨씬 더 많이 발달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폐포가 더 많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폐포를 더 많이 만들면 되기 때문에 폐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인데요. 주머니 꽂혔었기 때문에 한층 얇은 세포층을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모세혈관이 이제 폐포와 부생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되는데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압 차이한 농도 차이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막은 폐 아랫부분, 가슴 부분과 배 부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막인데요. 근육질이 막입니다. 그래서 늘어났다 줄었다가 되는 거고요. 갈비뼈는 폐를 보호하고요. 그다음에 뼈가 움직여서 호흡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막과 갈비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면 숨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갈비뼈가 제대로 움직여야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을 넓히는 거죠. 뭐냐면 폐포와 소중한 융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표면적 많으면 많을수록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기원과 영양소 흡수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름이 많거나 뇌도 주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뇌 표피세포에서 활동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일수록 뇌 주름도 훨씬 더 많이 있는 걸로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자, 호흡하는 원리는 죄송합니다. 여기 폐입니다. 폐예요. 폐. 오타가 좀 있네요. 근육이 없어 스스로 커지거나 작아지지 못하므로 흉곽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이 매 호흡은 이 운동이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없기 때문에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폐는 스스로 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 근육과 갈비뼈와 가로막을 가지고 숨쉰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흡이라는 과정인데요. 잘 보시면요. 들숨을 하나만 알면 돼요. 왜냐? 들숨이 정반대이거든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 흉곽이 커져요. 그러면 부피가 작아집니다.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부피가 커지면 내부 압력이 작아지고 그러면 공기가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날숨은 정확하게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이거 왼쪽과 오른쪽이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폐의 부피가 작아지고 내부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폐에서 공기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이고요.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들숨과 날숨 때 몸의 상태를 비교한 건데요. 자, 보세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나만 알면 돼요. 가로막이 내려가고 흉곽 부피가 커지고 낮아지고 이뭐 되게 어렵고 하는데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 흉곽이 커지고 그럼 흉곽 압력은 낮아지고 그럼 부피가 커져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똑같이 이야기하면 날숨도 정반대죠.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커지고 그러면 부피가 작아지므로 폐에서 몸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공기가 나가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럼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체 교환은 폐에서 기체가 일어나는데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 기체가 교환이냐? 자, 폐와 폐포를 느끼 폐에서는 산소는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로. 요게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요걸 옛날에는 웨호흡이라고 했고, 요거를 오늘날에는 옛날에 네호흡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에서 일어나면 산소가 들어오니까 동맥혈과 정맥혈의 기준은 산소가 많으면 동맥혈, 산소가 적으면 정맥혈인데 어디서부터냐면 폐에서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나가면 동맥혈이 되는 거고요. 조직세포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으면 이제 정맥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맥혈에서 동맥혈, 여기 안 보실 텐데 동맥혈에서 정맥혈로 가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기체원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산소가 그 폐포로 나가고 있고요. 산소가 이산화탄소 나가고 있고요. 산소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소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그러면 그 순환을 통해서 가다가 산소는 주고 이산화탄소는 받아오고. 여기에서 산소를 폐에서 받아다가 이산화탄소를 받아주는 것은 이제 순환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순환계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기체교환의 원리인데요. 농도 차이는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기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제일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A가 산소고 이산화탄소고 B가 들어오는데요. 농도가 산소가 진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호흡하고가 좋고요. 고산지대 가면 적혈구가 많으면 그만큼 산소를 훨씬 더 많이 이동하니까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 수가 저지대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호흡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울 거라 생각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꼭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